네, 안녕하세요. 우현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자산,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 유명하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경제금융 보드게임인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가난이 엄청나게 대물림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이 빈곤 탈출 확률이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소득이 더 올라가가지고 상향으로 이동될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불변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소득 계층이 불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말은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실제로 부자로 되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향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상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하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실제 데이터를 좀 보면요. 소득 분위를 봤을 때 1에서 3을 빈곤으로 하고요. 4에서 7 정도를 중간, 그리고 8에서 10을 부유층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소득 1에서 3분의 1을 빈곤인 이 사람들은요, 빈곤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7.1%입니다. 그리고 빈곤이 유지될 확률은요, 86.1%나 됩니다. 그리고 빈곤을 탈출하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빈곤 탈출률이 6.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실제 이 빈곤 탈출률이요, 6.8%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수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이 점점 유지되는 확률은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예전에는 약 70 몇 퍼센트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무려 86%가 넘고요. 최근 데이터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거의 90% 가까이로 올라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곤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계층 이종 사다리가요,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데 무려 150년이 걸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소득 하위 10%의 가구에 속한 자녀가요, 중산층에 도달하게 되려면 무려 5세대가 필요합니다. 한 세대당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도 누구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15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아주 가난한 빈곤층이다. 그러면 내 대에서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한 150년 정도가 걸리는데 조금 유럽 쪽이 국가들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3세대, 90년 정도, 그리고 덴마크는 60년 정도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세대가 걸리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가난의 대물림이 싫다라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는요, 34%가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30대 전체를 통틀어서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질 정도로 요즘 출산율도 떨어지고 혼인율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청년층의 62%는요,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확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도 나처럼 힘들게 살게끔 해주기 싫다. 그럼 차라리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실제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청년층이 계층 이동, 내가 좀 더 괜찮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만율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고요. 고소득층, 8분의 2 이상의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아이를 낳는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기준선도 매우 달라졌습니다. 2022년 4월 기사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과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중산층일까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약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자산의 양이 약 9.4억 원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면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 하류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혼인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아이를 낳는 확률도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내가 힘들면 힘든 채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금융지식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지식은요,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인데요.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속성으로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냐를 확인을 해보면요, 수입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노동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수입이죠? 노동력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수입과 미래의 수입이 합쳐져 있는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자산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나의 시스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인세 수입이라고도 하고 캐시플로우 소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입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 평생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 수입은요, 언제나 현재 수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기회라는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 노동 수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당장 노동 수입으로 수입이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일들을 통해서 수입을 벌고 있을 때 이 노동 수입은 현재 수입의 크기만을 내가 보게 되기 때문에 기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회는 어떤 일일까요? 바로 자산을 구축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바로 실제 기회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N잡러다 그리고 투잡, 쓰리잡 뛰는 게 흔하죠. 아주 흔한데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일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노동 수입을 가지고는요, 현재 내 힘든 상황을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말이죠?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내 노동력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 시간이 없어지는 순간 이 소득은 다 끊기게 되는 수입들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시간을 넣어가지고 돈과 맞바꾸는 일은요,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로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금융지식을 올바르게 익혀가지고 이런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많은 분들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캐시플로우는 어떤 거냐면요, 자본주의 시대의 혈액순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현금 흐름이요, 우리들의 생존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로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말 멋진 보드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금융경제 보드게임,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인데요. 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은요, 우리 어릴 때 많은 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해보셨죠. 근데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파산시켜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캐시플로우는요, 다른 사람을 파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루마블에다가 개인 재무제표를 합친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내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산을 구축하고 내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캐시플로우 게임은요, 이 판 안에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은요, 렌 레이스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쳇바퀴 트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바깥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 부자들의 트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쥐경주 트랙은요, 우리 인생의 쳇바퀴를 표현해 놓은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12가지의 직업군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요. 고소득도 있고, 뭐 중간소득, 저소득 이렇게 다양한 소득을 모두 다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한번 할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그런 시장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봐서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소 한 10번 정도는 해봤을 때, 아,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점점 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망하게 하고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 상생을 하면서 서로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실제 자산 수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산 수입, 이 자산 수입이 매달 매달 내가 쓰는 총 지출보다 넘어섰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요, 쳇바퀴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도 겪어 나가면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서 전체 내가 쓰는 지출을 넘어서게끔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쳇바퀴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몰딜 빅딜과 같은 다양한 기획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획칸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투자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가 되고 나서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마켓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노동 수입을 또 해야 되겠죠. 각각 직업들이 갖고 있고, 직업들이 갖고 있는 월급이 다 다른데요. 그 월급을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칸이 바로 이 페이데이, 월급 칸이고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베이비 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아이를 낳게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당 양육 비용이 매달 지출이 되는 것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이 양육 비용들도요, 각 직업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같은 경우는 아이 양육 비용도 높고요.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버는 직업 같은 경우는 양육 비용도 조금 적게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를 낳았을 때 내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끝에 지출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가 망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고 칸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요, 매달 내가 쓰는 지출이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을 때도 내가 써야 되는 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 내고서 쉬어야 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각각 직업들을 갖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개인 재무제표를요, 게임 내내 계속 지우고 쓰고를 반복을 해보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내 재무제표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익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부자들의 트랙입니다. 내가 정말 이 쳇바퀴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바깥에 부자들의 트랙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랙으로 가는 순간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이 부자들의 삶을 게임을 통해서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 내가 그 다음으로 어떤 것들을 꿈꾸고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트랙이 바로 이 바깥에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캐시플로우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고요. 다음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자산 수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내 수입에 관계없이, 수입이 적든 수입이 많든 관계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방법들을 이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은 읽어보시지만 캐시플로우라는 게임은 많이 접해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시고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